김대중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 김홍걸 전 의원이 커피 사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에게 100억 원을 받고 팔아서 논란이 됐던 동교동 사저를 김대중 재단에서 재매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재매입 대금 최소 100억 원의 비용 마련 방법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국민 모금 운동을 하겠다고 뭐 이런 보도가 지금 나왔는데요. 자, 호준석 대변인께요. 네네. 이거 구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 동교동 사저는 잘 아시는 대로 이제 1961년부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렇게 거주했었던 네. 대부분의 그 청와대 있을 때하고 일산에 가 있을 때 빼고는 계속 거주를 했었던 현대사의 증인 같은 그런 이제 장소인 것이죠. 그런데 네. 이호 여사께서 이제 별세하시면서 여기는 기념관으로 사용을 하도록 해라. 네. 그리고 이제 노벨 평화상 상금은 그것은 이제 지자체 등이 여기에 이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3분의 1은 거기에 사용하고 네. 나머지는 이제 세 아들이 이제 고르게 분배해라 이렇게 했었는데 네. 삼남이 이제 김홍걸 씨가 법적으로는 이게 그 친모가 이제 이호 여사가 친모인 아들은 김홍걸 씨밖에 없기 때문에 네. 본인 이름으로 이제 그 등기를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분쟁이 있었던 것이죠. 그 상속을 이제 받았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 놓고는 이제 상속세가 또 문제가 되니까 네. 17억인가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상속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걸 이제 판다 해서 팔아버린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커피 사업하는 분들이라고 하는데 저분들이 이제 자, 그렇다면 팔았으면 그걸로 끝나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저 장소가 네. 커피 파는 곳이 되기에는 너무나 상징적인 장소인 것이고 네. 그래서 이제 여야를 떠나서 그 장소를 그렇게 쓸 수는 없다는 저는 좀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다시 사들여야 된다. 네. 근데 민주당은 여기에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김대중 재단 여기 이제 둘째 아들인 김홍걸 씨가 이제 주축인 곳이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그 앞서 이제 사들인 분들하고 협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입 우선권을 재단에 준다. 네.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손해 보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거니까 그동안 취득세, 등록세 이런 거 이제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다시 이제 사고 팔면 그런 것까지 하면은 원래 팔았던 100억에다가 더 이제 많은 돈을 네. 국민들한테 모금을 해서 그것을 이제 다시 매입하겠다 이런 상황인 것이고 저도 이제 몇 번 가봤거든요. 네. 동교동 사점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제 저도 이제 독대도 해보고 했는데 저는 저 장소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라도 네. 이건 잘 보존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김홍걸 전 의원은 사저 매각 논란에 상속세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당시 그 발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상속세만 해도 17억 이상 나왔고 예. 그걸 한 몫에 낼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상속세 몇 억만이라면 어떻게라도 해봤겠죠. 예. 근데 다른 채무도 있고 이제 저는 국회의원을 그만뒀기 때문에 아무 수입도 없고요. 세금 내고 그냥 버티기만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결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네,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호 여사가 이제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셋째 아들 김홍걸 전 의원이 상속을 받았습니다. 상속을 받았다. 그래서 상속세 17억을 냈다. 그런데 집은 100억을 주고 팔았다. 그러니까 지금 김홍걸 전 의원 손에는 83억이 남아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매입을 한다. 그걸 다시 말이죠. 자, 구자룡 변호사께요. 네. 매입을 하려면 김홍걸 의원이 상속받은 그 83억 이 돈을 먼저 좀 내놔야 되는 거 아닌지요? 그렇죠. 우리 상식으로는 다 그런데 김홍걸 네. 의원만 다른 생각이 작동을 하는 게 정말 돈 욕심 아닌가 이런 비판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과정을 보면 다 돈 욕심이다라는 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네. 이희호 여사께서 유언장을 썼을 때 김대중 기념관으로 써라라고 명시적으로 했고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안 되더라도 형제들끼리 잘 이게 화합을 해가지고 지자체 네. 등에서 김대중 기념관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해라라는 조항을 단계별로 다 적어 놓으셨어요. 근데 네. 배다른 형제라는 이유만으로 유언장의 효력을 부정하면서 소송전을 벌려요. 네. 그리고 소송전에서 벌린 다음에 분쟁이 또 일파만파 이제 비판을 받으니까 잘 협의해가지고 정리하겠다고 또 협의를 봐요. 네. 근데 또 그것도 협의를 또 깨요. 그러고 이제 매각을 해버린 거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수중에 적어도 80억 이상이 떨어졌는데 네. 세금 문제를 얘기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게 17억에 대해서 세금이 많다라는 거는 유지를 받들지 않고 독식해서 세금이 많이 나온 거기도 하잖아요. 네. 나눠 쓰면 이렇게 많지도 않죠. 그리고 사실 17억 전체를
따져봤을 때도 김홍걸 의원의 재산이 그것보다 훨씬 많으세요. 네. 그리고 한목에 내야 된다라는 것도 법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국회의원 관둬서 자기는 뭐 수입도 없다고 그렇게 영상에서는 말하던데요. 근데 부동산 그때 재산 누락으로 네. 무소속으로 탈당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밝혀진 재산 관계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럼 유지를 받들지 못할 정도로 어려웠으면 또 이해라도 할 텐데 그것도 아니고 이거 판 돈 가지고 세금 내고서도 정리할 수 있고 네. 또 남은 돈 가지고도 이 정도 일이 벌어졌으면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라면서 그 돈을 내놓는 게 또 맞잖아요. 네. 근데 자기는 자기 앞으로 수입 없으니까 이 돈을 움켜줘야겠다 그러니까 지금 각계각층에서 모여가지고 십시일반으로 해결하자는 게 결국은 국민들 돈으로 김홍걸 씨한테 돈 주자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네. 김대중 재단이라는 것이 어떻게 김홍걸 씨 사유 재산 늘려주는 통로로 이용될 수 있는가? 이거는 아버지에 대해서도 도리가 아니고 국민들께도 도리가 아니고 저는 정치인들이 말도 안 되는 정책 얘기하면서 세금 갖고 해결하면 된다라고 주장할 때 혹은 재벌들이 기업 운영을 제대로 못했을 때 국민 경제에 미친 악영향이 더 크니까 공적 자금 투입합시다 이렇게 할 때 굉장한 허탈감 느끼고 모럴 해저드라고 국민적인 비판이 가잖아요. 네. 구조는 똑같습니다. 김홍걸 씨가 개인 재산에 대한 녹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아버지에 대한 도리도 잃어버렸고 어머니에 대한 유지를 받드는 것도 외면했고 그 외면한 것을 국민들께서 안타까워가지고 해결해야 되는 이 상황 자체가 김홍걸 씨의 크나큰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박성민 최고위원께요. 이제 김대중 이후 여사 이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고 이제 동교동에 있는 집을 남겼는데 일단은 그 자손들이 이 집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일차적인 책임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김대중 재단도 있고 김대중 평화센터도 있고 그렇지만 민주당이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몰라라 할 수는 없잖아요. 민주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일단 이게 이미 그 최근에 있었던 전당대회 기간 때 이게 좀 논란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김홍걸 의원이 이 100억에 매각을 했다라는 사실이 이제 전해지게 되면서 이거를 이제 손 놓고 볼 수가 없지 않겠느냐라는 공감대가 있었고 그래서 그때 당시 발언들을 제가 좀 찾아보니까 네. 이재명 대표나 김민석 그 당시 최고위원 후보 사실상 두 분이 좀 러닝메이트였잖아요. 네. 근데 보니까 이재명 대표 당 차원에서 이 부분을 좀 해결해야 된다라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을 했다라고 하고 당 차원이라는 건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당내에서 뭐 김홍걸 의원을 설득을 하든 아니면 네. 총의를 모아서 어떤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보든 당의 재정을 좀 투입한다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뭐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왜냐하면 네. 당의 재정 역시도 이제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까지는 좀 어려웠겠지만 이제 정치권 내에서 해결할 방법들을 좀 찾았겠죠. 뭐 네. 의원들이 십시일반 이제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모은다던가 이런 방식도 검토를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 어쨌든 그때 보면 이 김민석 최고위원이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의지를 전하기도 했었고요. 네. 동시에 보니까 DJ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덕분에 정치에 입문했던 인사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예를 들면 뭐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 비롯해서 문희상 전 국회의장, 그다음에 정동영 의원, 추미애 의원, 그다음에 뭐 박지원 의원 이런 분들을 이제 같이 모아가지고 회동을 한번 했었다 그래요. 네. 그 과정 가운데서 이제 박지원 의원도 내가 내 전 재산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까지가 나왔던 거고, 예. 그러니까 아마 이제 다 의지는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이 부분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 박지원 의원께서도 본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예금 6억을 내놓겠다라고 최근에 공언을 하신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든지 뭐 배우 이영애 씨, 그다음에 박지원 의원 이런 분들이 지금 뭐 십시일반 모아서 내놓겠다라고 하는 걸 보면 이게 단순히 시민 대상의 모금이 되기보다는 정치권 내에서 어느 정도 저는 좀 반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도 김대중 재단의 대국민 모금운동 추진을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돈을 모아서 결국은 김홍걸 전 의원에게 주는 것이 아니냐. 그것과 뭐가 다르냐. 이제 이런 비난인 겁니다. 어제 김종혁 최고위원, 지난달에 나온 김재원 최고위원 발언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익은 사유하고 손실은 사회화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모금을 통해 동교동 사저를 사드리겠다는 건 결국 시민들이 돈을 모아 김홍걸 전 의원에게 주는 것과 큰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박지원 의원은 동교동 사저를 되찾기 위해 전 재산을 헌납하겠다고 약속한 것 같은데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이 나라 좌파들은 왜 나라 돈 빼먹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민주당에서 전부 다 한 100억 원 정도 마련해서 민주당 재산을 좀 매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뭐하고 시민을 상대로 모금을 하냐.
뭐 이런 건데요. 앞서 야권에서 비슷한 지적이 나왔는데요. 지난달 나온 전병헌 새로운 미래 대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동교동의 그 사전은 역사적인 민주화의 터전이고 상징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커피 가게로 이게 전락하게 돼 있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민주당은 사실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설주한 변호사께요. 네. 사실은 이제 지금 이제 박초께서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주시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도부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말이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 논란이 불거졌을 때만 좀 논평이 나왔거든요. 네. 그것도 이제 지도부의 논평보다는 개별적인 의원들, 특히나 그 과거에 DJ와 김대중 대통령과 연관이 좀 같이 일을 했거나 아니면 그 정부에서 일을 했던 분들이 조금 논평을 낸 거 외에는 민주당에서 뭐 적극적으로 뭐 모금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뭐 얘기를 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저도 기억합니다. 네. 뭐 우상호 의원이 조금 지적했고 오히려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민주당 차원에서 뭔가를 좀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 것은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박채국께서요. 네. 이제 말씀하신 내용은 다 들으셨겠지만, 그러니까 비공식적인 모임이 없었던 건 아니다. 네, 있어가지고 네, 이제 맞습니다. 여러 가지 논의를 했는데, 다만 어떤 공식적인 움직임은 아직 안 보인다 이런 차원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금 아쉬운 점은 네. 민주당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조금 뭐 예를 들어서 뭐 당 차원에서 네. 아니면 김대중 대통령의 어떤 그 유지를 받든다는 차원에서 조금 행동을 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냥 뭐 잠깐 네. 정말 이 논란이 불거졌을 때 그냥 뭐 냄비처럼 끓듯이 그냥 물이 끓고 그냥 네. 말아버렸거든요. 네. 좀 그런 점은 좀 매우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기부를 하겠다고 나선 이들이 있습니다. 연예계의 대표적인 기부 천사로 알려진 배우 이영애 씨가 동참 의사를 밝혔고 액수까지도 나와 있는데요. 호준석 대변인께요. 네네. 이영애 씨는 이런 말 하면 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진영을 가리지 않고 돈이 필요하다. 이건 뭐 자기가 판단해서 이런 곳에는 돈을 내는 것이 옳다 하면 돈을 내는 것 같아요. 네, 이승만 기념관에 똑같은 이제 5천만 원을 이제 네. 기부했었고요. 그래서 또 사실 그것 때문에 비난도 받았었죠, 네.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이분은 대한민국 현대사에 이승만 전 대통령의 기여도 매우 크고 또 김대중 네. 전 대통령의 기여도 매우 크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액수를 여기에도 이제 기부하셨고요. 박지원 의원은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자신의 전 재산을 내놓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네. 이제 그때 나한테 이제 아파트 한 채하고 정기예금 6억 원이 있더라. 그러니까 그 정기예금을 내놓겠다 이제 그런 약속을 했었던 것인데 네. 그걸 내놓은 건 아직 아닌 것 같고 내놓겠다라고 이제 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이제 알고 있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김종혁, 김재원 최고위원의 말씀에 100% 동의해요. 김홍걸 씨가 비난받아 마땅한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그 사람이 잘못한 것과는 별개의 문제로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여야 진영을 떠나서 마치 이영애 씨가 그런 것처럼 네. 과거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 재임 시절에 박정희 기념관 상암동에 그거 이제 건립하는데 이제 그러네요. 주도적으로 나서면서 네. 동서화합의 상징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은 민주당이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대표이시고 네. 25만 원 같은 것은 김대중 대통령 같으면 상상도 안 했을 그런 그 정책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야가 또는 진영을 가리지 않고 이 문제 해결에 같이 좀 이렇게 나서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부가 나설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보십니까? 정부 또는 뭐 지자체, 뭐 서울시도 그렇고요. 네. 저는 뭐 자발적으로 어떤 그 보수 단체들이라든가 또는 진영에서 또는 네. 뭐 당에서 뭐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이러한 논란과 관련해서 김홍걸 전 의원이 현재는 해외 체류 중이라서 들어와서 이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을 밝히게 되는지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통